통일할 생각도 없고 급수 통일할 의지도 없다. 오직 화해, 협력으로 나아가겠다. 북한 급변 사태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햇볕 정책을 펴면서는 또 북한한테 햇볕을 쪼여가지고 북한이 자연스럽게 뭐 개방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또 개방만 하면 3,000달러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김정일을 속이려고 한 거죠. 그게 말이 김정일을 속이려고 한 거 아닙니까? 김정일을 속이려고 하다가 어떤 결과가 됐냐? 김정일을 사기치려고 하다가 우리가 사기를 당해버렸어요. 절대 국가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적을 상대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북한한테 흡수통일 안 한다는 이야기 왜 합니까? 우리 헌법에 흡수통일 하라고 되어 있는데 흡수통일을 꼭 한다는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안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 그게 거짓말인 것입니다. 따라서 남북관계에서 우리는 헌법과 진실에 입각을 해가지고 원칙론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럼 편법을 써가지고 남을 속이려고 하다가는 내가 사기를 당한다 이겁니다. 햇볕정책 펴놓으니까 아니 햇볕정책이란 말이 남을 속이는 거 아닙니까? 외투를 벗기겠다라고 만든 말이 햇볕정책 아닙니까? 이소부야에서 나오는 거. 김정일이가 그걸 보고 내가 햇볕을 벗어 누가 햇볕 벗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국가보안법이라는 외투도 벗고 모든 외투를 다 벗어가지고 알몸으로 지금 드러난 거 아닙니까? 알몸으로. 그 결과로서 북한이 핵실험을 했는데도 남한에서 대형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안 나오고 핵실험을 한 바로 그 타이밍에 한미연합사에 해체하는 이런 결과를 빚었다는 것은 햇볕정책을 김정일한테 역용당했다. 즉 김정일을 속이려다가 우리가 사기당한 겁니다. 그것도 자업자득이에요. 자업자득.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그래도 실리적으로 잘 하고 있어요. 다만 김정일과 회담하는 국면으로 들어가면 이게 위험해집니다. 회담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때 되면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는 2년이나 3년밖에 안 남을 겁니다. 김정일은 임기가 없어요. 임기 있는 사람 2년 3년 안에 민족사에 남을 위대한 업적을 남기겠다고 초조한 사람과 핵 문제 해결 안 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딱 만나서 회담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합니까? 월급쟁이 사장과 오너하고 협상을 하면 누가 유리합니까? 그래서 제발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 정상회담도 아니지만은 한반도에는 정상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명박 김정일 회담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일어날 경우에도 절대로 평양에 가서 하면 안 됩니다. 평양에 가서 하면. 평양에 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건 뭐 믿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김정일이가 여기 와야 하느냐? 서울에 오느냐? 서울에 와도 이게 골치 아픈 문제가 있어요. 어떤 골치 아픈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서울에 오면은 김정일이가 서울에 오면은 대한민국 정부는 김정일을 체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1971년 9월 23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체결된 유명한 조약이 하나 있어요. 이게 민간 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항공 테러를 교사한 자는 그자가 어디에 가든지 관할권에 관계없이 세계 어디에 가든지 이 가입한 나라 151개국입니다. 여기는 또 한국도 가입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까지 가입했어요. 그자가 나타나면 무조건 체포해가지고 재판에 넘겨야 할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가 있다. 우리가 이 협약을 짓밟지 않는 한 김정일이가 여기 오면 우리가 체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이 안 오겠죠. 그럼 김정일이 안 오고 어디서 이런 게 벌어지겠느냐. 앞으로 아주 재밌게 관찰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으로 끝내야 될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이런 답답하고 울분 넘치는 이걸 바꿔야 됩니다.
이 국가의 분위기를 바꿔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친북 좌익 세력 걱정하고 김정일 걱정하고 하면서 울분을 느끼고 또 대통령한테 불만 품고 뭐 이렇게 살면 건강에도 안 좋고 해결책도 없어요. 이 분위기를 바꿔야 됩니다. 남북 관계에서. 그리고 좌익과의 대한 이 나라의 가는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그 가는 방향의 제일 중요한 것은 수세적에서 공세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공세로 나가야 돼요. 무슨 뜻이냐? 첫째, 아까 이상훈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대응 핵무장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이제 공공연하게 해야 됩니다. 특히 민간 부분에서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 미국의 핵 우산 고맙지만은 거기에 목을 뺄 수는 없다. 우리는 대응 핵무장을 해야 되겠다. 단 조건이 국제사회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살 길을 찾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러고 우리가 항상 기습 걱정을 합니다. 왜 우리는 선제 공격 못합니까? 더구나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 48시간 뒤에 남한을 전면 공격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았을 때는 이스라엘식으로 선제 공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제 공격 개념이 우리 국방 개념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정일을 타겟으로 해야 돼요. 김정일 정권을 북한 주민과 분리하고 김정일 정권 안에서 또 김정일을 나머지와 분리해야 됩니다. 김정일을 타겟으로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김정일을 어떻게 볼 것이냐. 요새 기독교에 가면은 북한 참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마지막에 가서 교회 가서 김정일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아니 김정일이가 회개합니까? 신학적으로 분류를 해도 김정일은 원수가 아니고 나쁜 사람이 아니고 이것은 사탄이고 악마예요. 우리 기독교부터 김정일을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김정일의 멸망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 김정일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게 됩니까 이거?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뭘 합니까? 나는 아무 해도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 주민들 맞아 죽고 굶어 죽는 거는 구경만 하겠다. 계속 원조를 하겠다. 그렇게 해야 전쟁 안 한다. 이런 아주 패배주의적으로 나갔죠. 그리고 김정일을 고소할 게 많아요. 지금 우리 인권단체에서 좋은 일 하고 있어요. 국제형사재판소에 김정일을 고소하자. 그래서 직접 고소는 안 되고 유엔 안보리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유엔 안보리가 김정일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고소하도록 하는 운동을 범세계적으로 벌리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이 6.25 남침 가족들, 납북자 가족들, 칼기 폭파범, 폭파사건 유족들 이런 분들은 한국 법정에 김정일을 상대로 형사 민사 고소를 많이 해놔야 됩니다. 고소를 해놓는 것, 법적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북한은 어떤 식으로 무너지느냐 하는 것은 이미 딱 해답이 나와 있어요. 북한은 내부의 변화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바깥에서 쳐들어가서 무너지지 않아요. 내부의 변화에 의해서 무너지는데 내부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북한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올라가야 됩니다. 가난하면은 자유를 원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식량을 원하지. 북한의 경제 수준이 올라가고 동시에 북한 사람들이 뭘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정보를 보내야 된다. 대북 방송을 재개해야 된다. 특히 DMZ에 걸쳐서 있었던 것을 우리가 2004년에 중단했는데 이것을 다시 재개를 하고 KBS도 대북 방송 재개하고 풍선 보내고 이렇게 공세적으로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최종 목표는 어디냐? 결정적 순간에서 북한 주민들이